이것이 이미 초고에 써두었던 근본 사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듯이 읽기에도 더 재미있는 책이 쉽사리 만들어질 것 같아서 참되게 도덕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약한 것에 자신을 잃고 있는 선량한 천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사상이 확실한 효과를 주게 되리라는 기대를 나는 가지고 있었다. 표제는 감각적 도덕 혹은 현자의 유물주의라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이 저작에는 그 뒤 거의 손을 댈 여지가 없었다. 곧 그 원인을 알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초고의 운명, 그것은 예상보다도 나의 운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위에 말한 것 외에 나는 얼마 전부터 개통이 선 하나의 교육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슈농소 부인이 자기 아들에 대한 남편의 교육법이 염려가 되어 그 연구를 내게 부탁했던 것이다. 이런 일은 내게는 흥미가 없었지만 강한 우정에 끌려 나는 다른 모든 주제보다도 이 일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주제들 중에서 이것만이 오직 하나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 일을 하는데 있어 내가 나대로 세운 목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나에게 보다 다른 운명을 가져다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불길한 제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미리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두고 실적 나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 이런 가지가지 계획이 산책 중의 사색의 주제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그러면서가 아니면 사색할 수가 없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은 그 즉시 사라졌다. 즉 두뇌는 발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진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오는 날을 위해 서재에서 할 일은 미리 마련해 두었다. 그것은 음악 사전이었다. 그 자료가 흩어져 달아나고 뒤죽박죽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았으므로 거의 새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것의 도움이 될까 해서 책을 몇 권인가 가지고 왔다. 왕립도서관에서도 많은 책을 빌려 2달 동안이나 걸려 그 발췌를 해 두었다. 그리고 왕립도서관에서 빌린 책 중 몇 권은 허가를 받아 은자암까지 가져왔다. 날씨 때문에 밖에 나올 수가 없을 때나 악보 베끼기에 진력이 났을 때 집안에서 정리하기 위한 자료는 그런 식으로 갖춰져 있었다. 이런 일의 배열이 아주 적절하였으므로 은자암에서도 목모랑시에서도 그리고 후에 모찌에에서도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 모찌에에서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전 일을 완성한 것이었지만 일을 번갈아 하는 것이 정말 피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되었다. 한동안 제법 예정된 시간표에 정확히 따라가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 에피네 부인이 에피네와 라슈브레트로 점점 자주 다니게 되자
처음에는 별스럽지 않던 상대하는 시간이 당초의 예정에 들어있지 않았던 만큼 나의 다른 계획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이미 말했듯이 에핀의 부인은 매우 싹싹한 성격이어서 많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매우 열심히 뒤를 보살펴 주었다.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봉사도 아끼지 않았다. 친구들도 그 은혜로 그녀를 당연히 극진히 대해 주었다. 지금까지 나는 별로 의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 의무를 다해왔다. 그러나 결국 우정 때문에 그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의 쇠사슬에 매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없이 많은 사교계에 대한 혐오에서 나는 이 부담을 절실히 느꼈다. 에핀의 부인은 그런 나의 기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녀 자신을 위한 제안을 하나 해왔다. 앞으로는 그녀 혼자일 때나 거의 혼자나 다름없을 때는 그때마다 사전에 내게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구속받을까도 생각지 못하고 그것에 동의했다. 그 결과 나는 내가 좋을 때 그녀를 방문하지 못하고 그녀가 좋을 때만 찾아가게 되었다. 또 단 하루도 나는 자유로이 지낼 수 있는 날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속박으로 지금까지의 부인을 찾아가는 즐거움이 확 줄어버렸다. 그녀가 그렇게 약속한 내 자유도 내가 그 자유를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게 주어진 데 불과한 것임을 알았다. 한두 번 내 마음대로 해보려 했으나 심부름이다, 편지다, 건강에 대한 주의다 하고 빤할 데가 없는 형편이어서 병석에 누워있다는 핑계라도 되지 않는 한은 그쪽의 말 한마디로 달려가야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 이 고된 일에는 아무래도 복종해야만 되었다. 나는 그것에 복종했다. 예속을 그토록 몹시 적대시해온 내가 오히려 자진해서 그것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그녀에 대한 참다운 애정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고삐인 줄 느끼지 않게 했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그렇게 해서 단골 친구들이 없을 때의 적적함을 그럭저럭 넘기는 것이었다. 그런 것은 그녀에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독에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는 그녀에게는 고독보다는 나았던 것이다. 하기야 그러한 고독은 문학에 취미를 붙여 소설, 서간문, 희극, 산문, 그 밖에 그것과 비슷한 너절한 것들을 좋든 나쁘든 그녀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쓰게 된 뒤부터는 전보다 수월하게 기분을 달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자신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이 읽는 것을 듣는 편이어서 가끔 두세 페이지 휘갈기는 정도이긴 하지만 그러한 큰 일을 그녀가 하고 난 뒤는 적어도 그것을 경청하는 두세 사람의 독자, 청강자가 꼭 있어야만 했다. 내가 그 두서너 명 중에 뽑히는 명예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의 특별한 추천을 받지 않으면 안 됐다.
나 혼자서는 거의 언제나 만사에 있어 대단찮은 존재였다. 그 점은 에핀의 부인의 사교계에 국한하지 않고 올바것이의 집에서도 그렇고 그림이 주동이 되는 곳이면 어디나 그러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한 무용자 취급은 내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마주 대할 때만은 당황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랐다. 소질도 없는 문학 이야기를 할 용기도 없었고 염담 같은 것은 너무 쑥스러웠고 그 계통의 늑다리들에게 조소를 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으므로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다. 게다가 또 에핀의 부인 옆으로 가면 더욱 그런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생을 그녀 옆에서 지냈더라도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인품에 혐오감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그녀의 친구로서 몹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애인으로서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녀를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몹시 기뻤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럿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들으면 꽤 재미있었지만 혼자서 들으면 운치가 없었다. 내 이야기 역시 뛰어나지 못했으므로 그녀에게 있어 그다지 위안은 안 됐다. 나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는 것이 어색하여 지혜를 짜서 화제를 꺼내려 했다. 그 때문에 가끔 피로하기는 했지만 결코 지루하지는 않았다. 인사로 간단한 염려를 해주기도 하고 형제 간에 하듯 한 키스를 하기도 했다. 그것이 내게는 무척 즐거웠다. 그런 키스는 그녀에 대해서도 역시 육감적인 것 같지는 않았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몹시 야위고 몹시 창백하고 가슴도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결합만으로도 나를 냉각시키기에 충분했다. 내 마음도 내 감각도 유방이 불룩 솟아있지 않은 여자는 여자로 인정할 수 없었다. 대수롭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녀 옆에 있어도 나는 언제나 상대가 이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부득이한 복종을 각오하고 아무 저항 없이 그것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적어도 최초의 1년간은 그런 복종이 생각보다도 부담이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에핀의 부인은 여름은 거의 시골에서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 해는 볼 일이 파리에서 더 많았는지 아니면 그림이 없어서 라슈브레토의 체제가 재미없었던지 시골 생활은 그저 잠시뿐이었다. 나는 부인이 찾아오지 않는 동안과 찾아와도 손님이 많았을 동안을 이용해서 상냥한 테레저와 그 어머니뿐인 나의 고독한 생활을 즐기며 그 고마움을 속속들이 맛보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